그래서 박테리아는 세포 벽을 갖고 그람 네가티브, 그람 포지티브 두 가지로 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람 포지티브 박테리아 예를 들어주면 나병, 파상풍, 발진티부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람 포지티브 박테리아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그람 포지티브 박테리아의 세포 벽을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조금 어렵습니다. N-아세틸 글루코사민 뭐 이런 거라든지. 자, 다 복잡하게 보시지 말고 이 육각형 오늘 계속 나옵니다. 이 육각형만 어텐션 하시면 돼요. 이 육각형이 글루코스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란 거는 뭐냐 하면 아미노산입니다. 오케이. 이게 오늘 4시간 동안 계속 나올 이야기입니다. 글루코스하고 아미노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박테리아 표면에 있는 게 요 빨갛게 화살표에 하는 게 뭐냐 하면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수명을 적어도 10년 이상 넓혀준 놀라운 항생물질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 페니실린이 아주 기적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펑션했길래 그 많은 박테리아를 간단히 해결하느냐. 바로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이 동작하는 것은 그람 포지티브 박테리아의 세포벽, 네가티브도 상관없습니다. 다 이 세포벽에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요 구조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분자식으로 썼는데 펩티도 글리칸의 요 당사슬, 요 5개 펜타글리신이라는 글리신 당이 5개 이렇게 아미노산이 5개 붙었는 요거를 탁 끊어줍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박테리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이 기적의 약이 된 겁니다. 네, 백날 페니실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 아미노산 서열을 이해를 못하면 저게 왜 그렇게 펑션하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를 분류하는 게 지금 지난 시간에 그랬던 이 도표입니다. 그 지구상에 박테리아는 몇 종류가 있느냐? 일단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디 많으냐? 우리 대장 속에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자, 질문. 대장 속에 박테리아가 몇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4,000점. 우리 박자세모는 딱 이야기하지. 자, 그럼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 속에도 박테리아가 좀 꽤 많을 것 같죠? 자, 미리 레퍼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이 생물학계의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였나 하면, 그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이 들어갔고 미국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박테리오, 우리 호모사피엔스 몸에 기생하는 박테리아 전체를 조사한 프로젝트가 5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 연구 결과 전체 집대성돼 갖고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장에는 박테리아가 4,000종류, 우리 입 속에는 500종류 정도 있대요. 틀렸습니다. 우리 입 속에 5,000종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대장 속보다 더 많습니다. 종류가. 물론 양은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죠. 1kg이 넘잖아.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입 속에 있는 박테리아 종류가 5,000종이 넘는다는 게 최근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다른 가문끼리 결혼할 때는 다른 냄새 집단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냄새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 가게가 있다면 독특한 냄새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친구 집이나 이렇게 집들이 할 때 한번 가보세요. 딱 먼저 느끼는 게 현관 들어가면서 딱 그 집에 고유한 냄새가 있죠. 예. 박테리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부터 제가 직감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비행기 타고 올 때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부터 직감했던 게 뭐냐면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타고 트랩에 딱 내렸을 때 한번 보세요. 저는 느껴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10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박테리아가 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냄새로 풍겨요.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이렇게 피곤하고 이럴 때 사람 가까이 가보세요. 1m 가까이 가도 뭔가 와요. 예. 이게 드디어 과학 영역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있을 때 외국 전문가에서 강의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불란서가 저쪽에서는 비행기 공항을 설계할 때 박테리아 미생물 전문가하고 같이 회의를 한대요. 트랩에 내릴 때부터 쭉 해갖고 그거야말로 박테리아가 비행기 속에서 완전히 이동하는 배양 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꼼짝 못해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 박테리아를 공부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입속에 5,000종의 박테리아가 있다는 걸 최근 알게 된 겁니다. 5년 동안 연구 결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이 박테리아를, 지구상에 있는 박테리아를, 이거는 이제 생명의 기원에서 크게 3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쪽 박테리아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세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 하면 고세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진핵생물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은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 박테리아, 세균, 그 다음에 고세균, 진핵생명, 혹은 진핵세포,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시 올라가서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좀 굉장히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8개 단계로 요것만 이해하시면, 생명의 전체 흐름을 감을 잡으시는데, 요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요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그건 뭐냐,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70억 인류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가 요거는 그림이 없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뒤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바이러스는 왜 이쪽 그림이 안 그리냐 하면, 잘 들으세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명이 있냐,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예. 거기 이제 생명과 무생물의 경계선에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 생명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뒤에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세포의 기본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근데 세포 속으로 못 들어옵니다. 일단은. 근데 세포 속에 들어야만이 기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세포인데 대략 뭐 길게는 40억 년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늦게 잡아도 30억 년 지나사가 요 8개 속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면 세포라 하면 기본적으로 애트리스도 2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주제가 끝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후스를 하나 따라오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빨을 하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은. 제가 본 생물학은. 예, 제가 적어도 이 강의를 원래 12년째인데 그전하고 다 합치면 거의 한 20년 강의를 했어요. 20년 동안 생물학 공부를 했는 저한테 생명이 뭐냐 물으면 저는 딱 요거 2개를 제시합니다. 요거 2개밖에 없어요. 감을 잡으셨겠지만 요 두 이름이 어쩌면 생물학 쪽 아는 사람은 오히려 생소할 수 있어요. 요거 이름이 뭐냐면 누클레오타이드입니다. 누클레오타이드. 꼭 기억하세요. 생명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누클레오타이드. 누클레오타이드. 보통 뒤에 타이드나 뭐 이런 거 붙으면 산이란 말입니다. 엑시드란 말입니다. 누클레오, 그러니까 핵입니다.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을 해갖고 DNA 발견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생물학계에서는. DNA는 그 후에, 한 20, 30년 더 후에 나옵니다. DNA 발견 이전에 생물학자들은 생물의 유전 정보를 누가 담당하는가를 갖고 서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을 처음 발견한 게 뭐냐면, 환자들의 고름 속에 그걸 분석했을 때, 핵 속에 어떤 물질이 있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핵산이라 하자. 그래서 이름 나온 게 누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어렵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걸 DNA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걸 DNA라고 합니다. 혹은 그걸 RNA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핵산이라고 합니다. 예. 요 이빨이 하나인 걸 모노머라고 합니다. 요 이빨을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1초에 1000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핵세포는 1초에 100개 정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연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드릴게요. 누클레오타이드, 핵산이라는 물질. 그 처음 듣는 분은 그 DNA라 생각하십니다. 요거 모인 걸 DNA, RNA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의 주인공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누클레오타이드고 요거는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그거 틀린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게 모인 걸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요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물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거가 모인 걸 짧게 모인 걸 펩타이드라고 하고 한 7, 8개 모인 걸 펩타이드라고 하고 이걸 1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 수천 개 모인 걸 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핵산하고 단백질 2가지밖에 없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 2가지 속에 바이러스부터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나 기억이나 다 나옵니다. 유니크하게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데피니션이 제가 몇 년마다 데피니션 달리 내려주는데 원래 제가 생명의 데피니션 뭐라 내렸냐 하면 원래 키워드는 이겁니다. 제가 먼저 짧게 적겠습니다. 뭐냐 하면 life, 생명은 뭐냐, life is 어저께 sequence입니다. sequence 명사가 아니고 동명사입니다. sequencing입니다. sequencing. 제가 파악한 생명은 life is sequencing. 예. 근데 요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무슨 시퀀싱이냐면 어떻게 되는 시퀀싱이냐 하면 오토매틱이라는 거예요. 오토마틱 시퀀싱.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는 동적 다이나믹스죠. 동명사에 가깝습니다. doing입니다. 생명이라는 현상은 뭐냐면 시퀀싱인데 시퀀싱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이걸 모노머라고 합니다. 요 두 모노머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시퀀싱이라고 제가 명칭 붙인 거예요. 시퀀스라는 말 많이 씁니다. 분자세포는. 시퀀싱인데 뭐냐면 요 앞에 붙는 형사가 중요합니다. 자동적으로 시퀀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다시 입자 물리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야들이 전기를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자연과학에서 생물학은 제가 봤을 때 집합론적으로 전기 중성이라는 물리학의 근본 법칙을 무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걸 생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기 중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땡긴다는 겁니다. 혹은 플러스가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게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요게 모여갖고 여럿이 연결되는 현상, 이걸 프로테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연결되는 걸 이걸 DNA라고 그래요. 네, 요건 이빨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는 뭐 거의 다 이해하신 겁니다. 요렇게 이빨을 그려주셔야 돼요. 자, 어느 책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자, 다시 그릴게요. 이 이빨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디스크리트한 겁니다. 이거 지울 수 있어요. 하나. 반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하나가 하나의 원자입니다. 그걸 모노마라는 개념이고 이것이 1초의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1000개 정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이런 지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빨이라는 거예요. 쟁하게 이빨. 요 이빨이 이렇게 하는데 자, 조금 따라오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모노마가 폴리머 되려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공급을. 1초에 1000개를 이 유닛들을 공급해줘야 돼요. 자, 공급해주는데 그럼 야들이 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할 때 요 악유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이게 인산입니다. 예, 6월달에 5월달에 보면 그 가뭄이 계속 들면 영산강에 강물이 줄어들면 서해안 갯벌에 조개들, 피조개들이 막 죽어나고 생산량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뉴스 시간에 나와요. 예. 왜 비가 안 오면 서해안의 갯벌에 조개들이 많이 자라지 않고 많이 죽어나느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거의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비가 안 오면 강물에 암석이 풍화되어 들어가는 인산이 적게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인산이 적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조개에 있는 그 많은 세포들이 정식 분열을 해야 되는데 분열하려면 한 세트의 DNA를 또 만들어야 돼요. 한 세트 DNA의 이빨은 만들 수가 있는데 요 사이에 연결하는 인산이 그래서 인산질 비료가 중요합니다. 인산이 없으면 이거 이빨을 연결을 못 해요. 그러면 새끼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식을 못 해요.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갈게요. 오늘 강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생명은 뭐냐면 오토마틱 시퀀싱이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뭘 시퀀싱 하느냐 봤더니 이 모노마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모노마를 연결해서 하나는 DNA가 되고 하나는 프로테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생명이 생물에 관한 모든 질문은 무조건 하고 단백질이라 하면 80점 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이해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물으면 그거는 80%가 아니고 90%가 그냥 단백질을 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을 이해 못하고 코로나19를 이해한다는 건 넌센스에 가까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게 요 세포는 박테리아는 뭐냐면 원핵세포라고 합니다. 원핵세포란 말은 핵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핵막이 언제 출현했느냐 하면 요 박테리아가 핵막이 생기려면 이 박테리아 바깥의 껍질이 이게 사라져줘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사라지면 요 안에 있는 막만 있는 요게 요렇게 됩니다. 요게 동물세포의 원형질막이 됩니다. 이 원형질막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우리 동물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원형질막이 유동적이고 요 핵이 있잖아요. DNA. 잘 따라오세요. 이 DNA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막이 유동을 하니까 이렇게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쑥 들어가면 요거의 빨간 점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이 빨간 점이 뭐냐면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이 뭘 하느냐 하면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야들이 모든 생명체 거의 있습니다. No. 바이러스는 거의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왜 세포에 못 넣느냐 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바이러스는 리보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자기가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만드는 공장을 OEM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장하게 빌려 쓰는 겁니다. 바이러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 자기가 없으니까 다른 세포에 들어가서 그 공장을 빌려 쓰는 겁니다. 왜? 생명은 바로 단백질이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단백질을 자기가 못 만들어요. 그러면 생명 활동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요 단백질 만드는 거 이렇게 있었는데, 자, 잘 따라오세요. 요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 리보솜이 어떻게 되냐면 야들이 이 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동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막이 이렇게 바뀌니까 요 세포 벽에 붙었던 요 리보솜들이 요렇게 붙게 됩니다. 위상적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요소 요거는 걱정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내가 항상 그려주는데 요렇게 됐다가 키스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톡 끊어지죠?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핵막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핵이 생겼죠. 요게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대략 20억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요 세포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동물, 식물, 곰팡이, 버섯,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체는 요 세포가 아닙니다. 요 세포도 아니고 요 세포도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포가 돼서 진핵세포가 출현하고 나서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 하면 세포 내 공생이 일어납니다. 요것도 대략 한 20억 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들어왔던 게, 자, 요거의 초록색 생명체를 잡아먹습니다, 야가. 이 초록색 생명체가 잡아먹혀 요 안에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야가 요렇게 요 막에 쌓이는 겁니다. 요 막에.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초록색 막에다가 다른 막을 추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막이 됩니다. 두 개의 막인 요 생명체를 뭐라 그러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왜 중요한가? 자, 주목하세요. 미토콘드리아 왜 중요한가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지금 이 모노머를 갖고 폴리머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 유닛들을 누가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요 구슬 하나를 누가 줘야 되잖아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구슬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 구슬 개수는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리보솜이 요 대장균의 리보솜이 몇 개냐면 한 300만 개 있습니다. 아마 요 하나 구슬이 한 1000여 개 정도 있을 겁니다. 세포 속에. 그리고 이걸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 공생이 되고 또 그 무렵에 뭐가 되느냐면 요건 엽록체입니다. 자, 엽록체는 유심 보셔야 되는 게 식물의 엽록체는 막이 아예 자체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는 막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2중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게 우리가 보는 동식물의 세포인데, 특히 식물의 세포인데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핵 이렇게 되는 과정에 지구가 거의 40억 년이 걸렸습니다. 요게 전체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강의했던 게 요 강의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토콘드리아 독립된 생명체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 DNA가 바로 15,569개의 염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요게 16,000개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상이 몇 개인지, 자, 기억. 네. 그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개? 지난 시간 강의했죠? 네. 29,903개예요. 정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개인자들. 요거는 지금 16,000개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상이 몇 개냐면 대략 3만 개입니다. 29,903개입니다. 네. 우리 기초과학원에 하고 IBS하고 외국에서 다 밝혀놨습니다. 그 셀지에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거 보면 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상은 몇 개냐 하면 대략 3만 개. 우리 야는 몇 개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몇 개냐 하면 16,000개입니다. 근데 야는 박테리아고 그건 바이러스인데 이거 왜 적느냐? 요게 마지막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몇 개쯤 돼야 되나? 바이러스, 이게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쯤 돼야 되냐면 이게 거의 한 100만 개 오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진핵세포, 우리는 몇 개냐 하면 32억 개입니다. 게놈이. 근데 이 박테리아거든요, 야가.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입니다. 자, 이쪽에 보세요. 그래서 미리 조금 처음 듣는 사람들 몇 번 설명드릴게요. 이 박테리아 전체 진화사에 보면 맨 끝에 보세요. 이게 프로테오 박테리아입니다.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E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 프로테오박테리아의 감마 박테리아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거의 4천 종류나 살고 있는 내장에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이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게 미생물학 책을 보면 박테리아의 거의 반 이상이 프로테오박테리아입니다. 그 프로테오박테리아의 알파 브랜치가 뭐냐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게 20억 년 전에 바로 이쪽에 있는 진핵세포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잡아먹힌 상태로 소화가 안 되고 20억 년 동안 공생을 한 거예요.